안녕하세요. 훈민정음 연구소장 반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춘천과 남이섬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우고개와 도령동, 우리 흔히 여우고개 이런 말 어원이 많이 살아남아 있죠. 그 다음에 대전의 도령동, 그 다음에 화전동과 고잔동, 그 다음에 춘천과 뱀내, 남이섬과 남매지, 죽바위와 곰티제, 이런 등등의 어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우고개와 도령동입니다. 여우고개는 원래 여윈고개입니다. 여위였다 이 말이죠. 즉 폭이 좁고 소은 고개입니다. 여였다는 말랐다는 얘기죠. 살이 찌지 않은 여윈 고개다. 폭이 좁은 고개다 이런 뜻입니다. 여우비라는 것도 여우비가 내린다 하는 것도 여우비도 살찌지 않은 비, 가늘고 여윈 비입니다. 그냥 소나기가 아니고 가늘게 내리는 그런 비를 잠깐 오다가 마는 그런 비를 여우비라고 합니다. 그건 여윈비에서 온 것이죠. 여우고개도 여윈고개, 살찐 고개가 아니고 좁은 고개, 길이 좁은 고개, 또 여우비도 아주 가늘게 내리다가 반짝 햇빛이 나면서 거치는 그런 여윈비, 그게 여우비, 여우고개입니다. 근데 그 여윈비가 여우비가 된 것인데, 여우비가 올 때마다 여우는 팔자에도 없는 시집을 갑니다. 또 오솔길도 외지고 좁은 외솔길입니다. 외지고 좁은 길, 좁다 하는 것은 솔다 합니다. 소매가 좁다 하는 소매가 솔다 그러죠. 외지고 좁고 소은 길을 외손길, 외솔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솔다, 좁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좁은 길, 폭이 소은 길, 외솔길입니다. 그게 오솔길이죠. 대전 유성구 도령동은 탄동천이 갑천으로 해서 이 동네를 휘돌아서 금강으로 빠지므로 물이 돌아나가는 돌물이, 물이 돌아나간다는 것이죠. 물돌이죠, 물돌이. 물이 돌아나간다. 돌무리가 돌미르가 되어서, 돌미르는 건 돈다는 건, 미르는 물입니다. 물의 옛말이죠. 돌미르가 되어서, 미르는 물인데 미르가 용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돌미르를 돌용이라고 변합니다. 미르가 용, 그건 돌용동입니다. 돌용동이 도령동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번을 거쳐서 변화되어 버리면 원뜻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돌아나간다는 물돌이동이 결국은 물미르동이 되고, 물미르가 용이 되어서 돌용동이 되고, 그것이 발음이 변해서 도령동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우고개나 오솔길이 여우나 오솔이의 전용 도로가 아니듯이 대전의 도령동도 도령용 서식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첨단과학연구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로 화전동과 고잔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화전동은 고제 바깥쪽 땅인 곶박입니다. 곶이라는 것은 톡 튀어나온 것을 곶이라고 합니다. 고제, 곶이라는 그 지역의 바깥쪽 땅을 곶박이라, 고제 바깥쪽이라 이 말이죠. 곶박인데 그것이 발음이 변해서 꽃밭이 되어가지고 곶화자 밭전자로 돼서 화전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토종, 우리 지명과는 전혀 다른 지명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안산시에 있는 고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잔동은 고제 안쪽입니다. 아까 화전동은 고제
바깥쪽이 곶박이 돼서 꽃밭이 돼서 화전동이 되었고, 이 안산시 고잔동은 고제 안쪽입니다. 곶 안입니다. 곶 안쪽 지역인데 이게 곶 안이 고잔이 되어서 지금 고잔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잔동으로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잔이라는 곶 안이 꽃안이 되고 꽃안이 꽃산이 되어가지고 화산동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꽃화자 매산자 화산동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고전 지형이 톡 튀어나온 곳인데 그래서 장산곶, 호미곶, 월곶, 대곶, 간절곶 등의 곶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서 가장 튀어나온 곳이 코입니다. 이것이 곶입니다. 곶 얼굴에서 가장 톡 튀어나온 것이 곶인데요. 곶이 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감기에 걸렸다 하는 것을 곶불에 걸렸다 그럽니다. 곶불인 것이 뭡니까? 콧불이란 말이죠. 곶은 코니까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콧물이 나는 것을 곶불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곶불에는 곶에 불이 났다는 얘기죠. 코에 불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기침이 나고 감기 콧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걸 곶불이라는 곳에 코라는 어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산의 안쪽에 있어서 안산이 된 것입니다. 안산이라는 것이 산의 안쪽에 있다는 것이죠. 산 안쪽으로 산이 빙 둘러 쳐져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들판이 안산입니다. 그래서 안산역은 지금의 전철 안산역은 옛날 그 협궤열차 수인선의 1, 2역입니다. 자, 그 다음은 춘천과 뱀내라는 어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은 원래 소양강 물줄기가 뱀처럼 꼬불꼬불해서 뱀내라고 했습니다. 뱀처럼 꼬불꼬불하다는 얘기죠. 이 뱀내가 봄내가 되고 바람이 변해서 봄내가 되니까 봄춘자, 내천자가 되어서 춘천이 되어버린 것이죠. 소양강 물줄기가 뱀처럼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뱀내인데 뱀내가 봄내가 되고 봄내가 봄춘자, 내천자, 춘천이 되어버렸으니까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춘천은 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 소양댐이 완성된 후부터는 이 꼬불꼬불한 형태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알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땅 이름의 변천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남이섬과 남매지입니다. 남이섬, 이건 겨울연가라고 유명하죠. 그거로 해서. 남이섬 역시 남쪽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남쪽의 섬, 남의 섬이 남이섬이 되어서 결국 남이장군의 가짜 무덤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이장군의 무덤은 그 외가 동네인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남전 2리 산 145번지에 있습니다. 바로 마을 뒤 야산입니다. 남이섬이 원래 섬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때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수력발전소죠. 댐을 막아서 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춘천 쪽에서 바라보면은 남쪽에 있는 섬이므로 남쪽섬, 남의 섬, 남이섬이 되었습니다. 춘천이라는 것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내라고 그랬죠. 뱀내. 뱀내 쪽에서 바라보면 남쪽에 있는 섬이므로 남쪽섬, 남의 섬, 남이섬이 된 것이죠. 그 앞섬이 바로 남섬입니다. 남이섬. 앞에 있는 섬을 남섬, 남이섬이라고 합니다. 앞산은 남산이죠. 경산 남해지도 남쪽에 있는 못입니다. 남의 못, 남쪽에 있는 못, 남의 못, 나머지, 남해지, 남매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매 간에 어떤 전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못이라는 그냥 그런 뜻입니다.
경북 경산군 용성면 고중리에 해인이라는 호를 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해인이라는 것은 바다 해자 도장인 자입니다. 해모습이죠. 해인이라는 것은 바다 도장이 아니라 해모습. 그러니까 도를 통한 해와 같은 밝은 모습. 이것이 해인의 뜻입니다. 이 해인이라는 호를 쓰는 전후암이라는 도인이 평소에 늘 말하기를 통일 후에 메꾸어져서 세계로 뻗어나갈 홍익정신의 교육장으로 서일 땅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손을 못 대도록 물이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바로 남매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죽바위와 곰치제에 대한 어원입니다. 경북 영주의 중령은, 중령이라는 것은 대나무 죽자 고개를 영자입니다. 중령은 원래 대제입니다. 대제. 큰 대자 해서 제, 큰 제입니다. 큰 제. 대제인데 대가 대나무로 알고, 대를 대나무로 알고는 그만 중령, 대나무 죽자, 중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 큰 제인데 큰 제가 대제가 되고, 대제가 되니까 대나무인 줄 알고 중령으로 대나무 죽자로 고친 것입니다. 강남면 농명리, 즉 강남면은 녹갈에 죽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100명은 앉을 수 있는 큰 바위인데 그게 큰 바위니까 대바위입니다. 대바위. 대바위니까 대가 대나무로 착각을 해서 대나무 죽자로 써서 죽바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00여 년 전에 어느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가 천하장사가 태어날 고장인데 죽을 먹고 힘을 쓰겠는가 하고는 대나무를 심어놓고 죽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나무 죽바위암 죽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아마 그 스님은 죽바위를, 대나무 죽의 죽바위를 먹는 죽의 죽바위로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달라짐에 따라서 대나무 죽자, 대바위, 큰 바위가 대바위가 되고, 대바위가 대나무 죽자의 죽바위가 되고, 이 죽이 또 먹는 죽의 죽바위로 이렇게 자꾸 어원이라는 것이, 지명이라는 것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죽을 먹는 죽을 뜻하는 죽바위로 잘못 알고 대나무를 심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효상 전 국회의장은 옛날에 이 죽바위를 둘러보고는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곰티제라는 것은 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에 곰이 살았던 깊은 산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곰티제는 검티, 큰 티, 검티라는 것은 큰 티라면 티는 제를 말합니다. 우리 서울에도 한티제가 있죠. 강남에 한티, 큰 제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큰 제. 옛날에 그 오르막이죠. 도곡동에 있는 그 오르막길을 큰 티, 그래서 한티라고 하는 것이죠. 큰 티는 큰 고개라는 것이죠. 근데 큰 제입니다. 곰티라는 것은 검티, 큰 제라는 뜻인데 그것이 곰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지명입니다. 결국 중령이나 경북 영주의 중령이나 경북 청도의 죽바위나 또 경북 청도의 곰티제나 이 모두가 전부 큰 제, 큰 고개 뭐 이런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